집에 본인 방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방을 한번 누워서 한번 쭉 자기 전에 한번 보세요. 나라는 게 안 붙어 있는 게 있는가. 그 방에 있는 먼지한테도 내 먼지라고 할걸요? 나라는 게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특히 나하고, 그러니까 본인 개인하고 관련된 공간이 엄청 심합니다. 그게. 그래서 수행처에서도 보면은 밖에서는 막 존자님처럼 막 잘 걸어요. 알아차림하면서. 근데 방에 들어온 순간 그냥 아예 싸뛰고 보고 다 날라가. 아예 들어 누워 그냥. 그 나라는 공간이 그런 역할이 있어요. 나가. 윗바사나가 이제 통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통찰지.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통찰을 키워내는 수행을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해요. 그 통찰을 키워내는 수행이 뭐냐면은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윗바사나를 길러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새가 처음에 날 때 날개짓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을 때는 이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바람을 타잖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처음 자전거 배울 때는 넘어지고 까지고 무릎도 깨지고 하지만 나중에는 균형 잘 잡고 하잖아요. 균형 잡을 때 내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지, 몇 도로 잡아야지 이렇게까지 다 생각 안 하잖아요. 마음은 이미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가능성이 엄청나요. 무한해요.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면은 본인이 본인 일을 해요. 그냥. 본인이 본인 일을 하고 내가 굳이 알아차리지 그러고 이렇게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비유를 또 들었을 거예요. 경전에 나와 있는 비유. 추수를 마친 목동이 경전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추수를 마친 목동이 그냥 소가 있나 없나 슬쩍슬쩍 보듯이 어떤 대상을 잡고 대상 뭐 코면 코든 뭐 몸이 느낌이든 발바닥의 느낌이든 이렇게 대상을 잡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힘이 들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합니다. 그 골프를 배울 때 골프를 칠 때 이제 골프가 잘 돼 이제 비기너에서 중간 단계로 넘어간 단계가 힘이 빠지는 단계래요. 스윙에 힘이 딱 빠지고 자연스럽게. 근데 더 잘 치죠. 젓가락질도 제가 저번에 비유를 들었지만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하시죠. 왼손으로 젓가락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힘 엄청 들어가죠. 오른손은 엄청 자연스럽죠. 더 많은 것을 더 할 수 있죠. 근데도 힘은 덜 들어가잖아요. 알아차림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가속도에 의해서 가는데 노를 더 적게 되면 속도가 오히려 더 멈춰버리죠. 줄어들죠. 그 반발력, 그 마찰에 의해서. 근데 지금 잘 알아차리고 있는데 알아차려야지 또 뭘 알아차릴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가속도를 줄어뜨려 놓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알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냥 알고. 물론 처음에 이제 놓쳤을 때는 다시 또 알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가속도가 나는 거. 알아차림이 좀 쉽게 표현하면은 자연스러워지는 거. 대상들이 내가 가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내 쪽으로. 처음에는 다 밖에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 알아차렸다가 저거 알아차렸다가 여기 티슈 알아차렸다가 저기 티슈 알아차렸다가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와이드 스크린. 큰 넓은 영화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영화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시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전체 화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경행하실 때, 야외에서 하실 때 하늘을 보라고 하라는 게 그거예요. 하늘을 쭉 보면은 어떤 구름이 있으면 그 구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포커싱해서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 전체적으로. 그 보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보는 줄 아는 거. 반면교사로 들을 예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회도께서 이제 사띠를 하라고 하니까 어느 한 수행자분이 이제 인터뷰 보고를 해요. 오늘 하루 종일
그 가장 사띠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를 관찰을 했대. 소 관찰 알아차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를 잘 유심히 보니까 항상 이 파리떼가 소의 귀 아니면은 이 엉덩이 쪽에 있다는 거예요. 윙윙거리는데 파리가 귀에 있으면 이 소가 귀를 팔락팔락거린다는 거예요. 엉덩이 쪽으로 파리떼가 막 모이면은 꼬리를 속속속 흔든대. 네. 네. 그렇게 알아차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소라는 대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그냥 웃으시죠. 네. 그건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전체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그냥 얘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 서산 선생님이 그물망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물망. 왜 낚싯대 하나로 하면 낚시하면은 물고기 한 마리밖에 안 잡잖아요. 한 번에. 근데 그 큰 그물 하면은 이 그물 끝에만 쭉 당기면은 모든 물고기 다 들어오잖아. 한 번에. 이렇게 좀 대인배가 돼요. 대인배. 대인배스럽게.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면은, 그러니까 마음 대상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느껴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쪼잔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거기도 묻어 있습니다. 그런 비밀도. 어떤 사소한 거 시시비비하지 않고. 고요함이 있으면 그냥 고요함을 알아차리면 되고요. 시끄러운 게 있으면 시끄러움을 알아차리면 되고. 그 알아차리면은 더 이상 시끄러움이 아니에요. 시끄러운 것도. 그냥 알아차림이 돼요. 알아차림만 이제 그 과정이 지금은 그 과정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이제 담금질을 하게 되면은 정작 중요한 것만 남아요. 엑기스만 남아요. 엑기스만. 이제 알아차림만 남아요. 알아차림. 이것만 가지고 해야지. 네. 그게 이제 알아차림 가속도가 낮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얀마 시골에 있을 때 거기 미얀마가 4월이 거기는 설이에요. 설날 4월, 3월 그때가 띵잔이라고 하는데 띵잔 축제를 하면은 저 냉장고만한 스피커를 8개, 9개를 빌려와요. 어디서. 그래서 길거리에다 놓고 24시간 음악을 틀어요. 그럼 길 가다가 사람들 물싸움도 하고 밤 되면 술 마시고 춤추고 수행처에 앉아있는 스님이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은 그 음악 소리에 몸 전체가 흔들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울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예요. 그때 만약에 알아차림이 없으면 이제 사고가 나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뭐 그렇게 시시비비하지 않게 되고. 뭐가 중요한디 이런 말 있잖아요. 영화 대사 중에. 뭐가 중요한디? 알아차림이 중요하니까. 그 알아차림만 남아. 밖에 대상이 막 시끄럽다 그걸 알아차려서 고요해진다면 그 고요해지는 거에 머물게 되고 그걸 즐기게 되면은 그게 지금 마음의 안으로 들러붙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집이 막 흔들리고 떨리고 몸이 막 흔들리고 떨리고 알아차려요. 근데 또 화도 나죠? 화가 난 걸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또 순간순간. 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든 안 나든 그거랑 상관이 없고 그거를 지금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찰나찰나는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났을 때 여백이 없이 알아차려지는 거는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속도가 아주 빠른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멈출까요?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멈출까요? 뭐 대포로 쏠까요? 대포 속도가 따라갈 수 있을까? 똑같은 속도로 밑으로 따라가면 돼요. 똑같은 속도로 따라가면서 보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일까요? 똑같은 속도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걸로 보이죠. 그 사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티가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그렇게 CCTV처럼 이렇게 붙어서 가요. 사티가 가속도 안 하면. 대상이 빨리 일어나든 거칠게 일어나든 막 성내게 일어나든 막 뭐 화산처럼 일어나든 상관이 없어요. 앞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거랑은 뚝 떨어져가지고 뒤에서 아는 거. 이 아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뭐 천불이 나고 화가 일어나도
그거하고 이 뒤에서 아는 거하고는 또 별개예요. 자동차가 기어를 중립에다가 악셀 세게 밟아도 차가 가던 거야, 앞으로? 기어가 들어가야지만 가잖아요. 내가 그거에 딱 마음이 일어나는 그거에 딱 가야지만 이제 다시 윤회가 짜잔 하고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게 기어가 중립이면은 아무리 악셀을 세게 밟아도 헛돌죠. 받아들여진다, 수용한다. 그걸 이제 뭐 수용적 알아차림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알아차림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거. 사띠가 일을 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형성해주는 거. 그럼 사띠가 보답을 합니다. 알아차림이 보답을 해요. 그 보답이라는 게 갑자기 한순간에 아란이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제보다 오늘 알아차림 사띠가 좋아졌으면 된 거예요. 1분 전보다 사띠가 좋아졌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셨고 저번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다음번에 왔을 때 꼭 비교를 해보세요. 선언을 첫 번째 찾았을 때랑 두 번째 찾았을 때 그간 사띠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 본인이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서는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런 것들은 본인의 지혜가 위파사나가 이제 해결해 줍니다. 사회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떼자의 사회도가 계시고 떼자의 사회도 스승님인 그 꽃살라 사회도가 계시죠. 큰 스님. 떼자의 사회도는 꽃살라 사회도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띠 하나로 해결된다. 근데 떼자의 사회도는 사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스승하고 지금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한 분은 사띠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그 제자는 사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이런 거는 좀 약간 지혜가 좀 이런 걸 이해하려면요. 이건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놔주세요, 이런 건. 그 수행에서 일어나는 고민들은 수행의 수행력이 해결을 해줘야지 내가 내 머리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들어내는 걸 되게 잘해요, 우리네 마음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볼펜 있죠? 그 볼펜이라고 마음이 만들어냈잖아요, 벌써. 볼펜이라는 관념 만들어냈죠. 그래서 3차원,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여긴데 이게 3차원으로 보면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고차원으로 가면. 각도만 틀어져서 보는 거예요, 각도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각도를 틀어서 보고 다르게 보고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지니까는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보통 본인이 알지 못했던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시야가 넓어지고 알아지니까는 그냥 받아들여지고 수용하게 되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아마 10년차 하는 사람들이 그게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수행처는 코도 보라고 하고 뭐라도 보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하니까. 근데 여기는 분명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힘을 더 빼라고 하거든.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알아차림이 뭔가 하는 듯 마는 듯. 근데 뭔가 그러니까 약간 좀 게으름에 빠진 경우가 그래요. 그럴 때 뭔가 계속 질문을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지혜가 개발될 수 있게.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냥 알아차렸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은 이 대상과 마음의 관계는 뭘까? 이 질문들, 법의 조사를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한동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행자가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단지 아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수행 중급 단계에서 내밀 수 있는 쪼커 카드 중에 하나예요. 만능 패스, 하이 패스, 인터뷰 하이 패스. 알아차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차렸냐? 그냥 알고 있는 거 알고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마치 약간 좀
우리나라 그 이먹고 그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대답인데. 그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계속 뭔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지혜로서 해결되는 거하고 알아차림으로서 해결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알아차림으로서도 해결되는 거는 그 뭐랄까 거친 번뇌들은 좀 이렇게 누그러들 수가 있어요. 거친 번뇌들은. 근데 지혜로서 해결되는 건 그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예 일어난 적도 없어요. 일어난 적도 없다고. 일어난 적도 없는데 일어났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반응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과 마음 관계라고 하는데 마음만 알아서도 안 되고 대상도 알아야 돼요. 대상과 마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은 어떤 역할을 하고 마음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럴 때 뭐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아비담마라든지 경전 같은 경우를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지혜를 빌려오는 거죠. 단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발전이 그걸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표현을 해요. 뭘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알아차리니까 어떻게 되더냐, 왜 그렇게 되느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의 조사를 해줘야 된다. 경전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안 봅니다. 수행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약간 멀리 해야 돼요.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심플하게 스타트를 하시고 나중에 진전이 좀 됐을 때 알아차림이 이렇게 하는 이게 알아차림이구나 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요. 알아차림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피부로 느끼겠어요? 피부로 느낀다는 그 시그널이 뭐라고 했어요? 알아차림을 놓친 걸 알게 됐을 때, 놓치는 걸 많이 더 알게 됐을 때, 그게 지금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못이다. 이건 못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못이야. 뭔가 지금 모순되는 게 지금 한 문장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이걸 못이라고 부른 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간의 언어가. 우리가 못이라고 부르자. 지금 스님이 시작하는 순간 이걸 수박이라고 부를게요. 하면 뭐가 돼요? 이건 수박이 되죠. 여기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얘가 못이 아니기 때문에. 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관념이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못이라는 자아가 있다고 해볼게요. 정말 얘는 못 아니면은 안 돼. 그럼 얘한테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못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관념이 그래요. 싼냐가 이걸 항상 못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 싼냐가 못이라고 부르는데 싼냐 일을 하는 것 뿐인데도 그걸 모르고 이걸 못이라고 그냥 진짜 못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스리랑카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마술사가 마술로 호랑이를 짜잔 하고 이렇게 나오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호랑이가 마술사를 잡아먹었대요. 우리가 마음이 관념들을 막 만들어내요. 이거는 뭐다, 저건 뭐다, 저건 뭐다. 근데 나중엔 그 관념들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함몰돼서 살아간다고. 그 호랑이가 관념이고요. 쌌냐. 그 마술사가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쌌냐가 우리가 정해놓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카라 우페카라고 하는 거고. 상카라 우페카에서는 그 싼냐가 일을 하지 않는 걸 봐요. 싼냐가 잠시 멈춰져 있는 우페카가 상태가 된 걸 봐요. 싼냐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본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실제를 봤다. 야나 다사나 여실직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항상 있는 걸로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티슈다, 그림이다, 방이다, 불빛이다, 뭐다 하던 것들이 우페카가 된다고요.
그 싼냐가. 그 싼냐의 정지 작용을 그걸 꼭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윗바사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회도께서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가야 한다. 맨날 뭐 예,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하지 말아라. 화분이라고 해야지만이 이제 여기다 이게 뭐 하얀색이다, 파란색이다, 뭐가 붙잖아요. 화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말해서 그냥 쌌냐고. 이제 뭐다 좋다 싫다 이제 그게 뭐예요? 외단화가 되는 거고. 그럼 쌌냐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미 화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뭐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점을 찍어야 하는데 허공에다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 그림판이 없어졌다는 걸 본다니까요. 붓글씨를 쓰는데 그 잉크가 없어요. 그냥 물을 찍어가지고 붓글씨를 쓴 거예요. 그럼 글씨가 어떻게 돼요? 뭐 쓰긴 썼죠. 근데 없어요. 사실 쌌냐가 그러한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죠. 쌌띠를 바르게 두고 알아차림 가속도가 나고 그게 먼저고 거기서 좀 더 마음이 미세한 대상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하면은 알아서 합니다. 쌌띠가. 그러니까 지혜가 같이 이건 쌌띠가 못 해줘요. 이거는 지혜가 해줍니다. 이런 거. 그래서 지혜가 쌌띠를 이끄는 단계라고 하잖아요. 수행 초기에는 쌌띠가 지혜를 이렇게 끌어주고 중간에는 쌌띠하고 지혜가 같이 가요. 그런데 나중엔 지혜가 이제 쌌띠를 끌어줘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이미 알아버렸고 이미 더 이상 잊을 수가 없는 그게 각인이 돼버리면은 뭐 1 더하기 1은 뭐 할 때마다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이제 뭐 불빛에 비유를 하죠. 이렇게 비춰준다고 다 환하게 뭐가 있는지. 회광 반조라는 건요. 빨리어에도 있습니다. 우리 그 공양 올리시잖아요. 공양 올리고 스님들 찬팅하죠. 찬팅하고 앞에 부분은 이제 여러분 복 빌어주는 찬팅이고 뒷부분은 이제 스님들이 이 공양을 먹을 때 단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식탐으로 먹지 않고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회광 반조하겠습니다라는 찬팅이에요. 그래서 빨리어로는 그 회광 반조가 빠띠상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빠띠상가. 네. 그래서 스님들이 찬팅할 때 많이 들어보시는 기억나죠? 빠띠상가 요니소 빈타바땅 빠띠상가 다시 또 되돌아본다. 다시 상기한다. 빠띠상가. 쌌띠가 그렇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쌌띠가. 그 회광 반조가 이제 지혜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두루두루 본다. 옛날에는 A 다음에 무조건 B였는데 이제는 B 다음엔 A가 와요 또.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거. 배울이라는 것도 나중에는 이 마음이 쌌띠가 지켜주게 돼요. 쌌띠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죠. 갑자기 뭐 막 광채가 나고 막 오라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그 보는 관점, 견해가 달라진다. 견해가 과거에는 미차,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었다면은 이제는 쌈마, 올바른 걸로. 올바르다는 건 뭐라고 했죠? 지혜가 있는 걸. 그 지혜가 나는 시그널이 가장 초창기에 나는 게 뭐라고요? 쌌띠를 놓치는 걸 많이 보이는 거. 성제의 오신통은 뭐냐면은 좋아하는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대상을 봤을 때 좋아하는 마음으로도 볼 수 있고 싫어하는 마음으로도 볼 수 있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다고 안 볼 수도 있고 싫어하는 걸 봤을 때 싫어한다고 볼 수도 있고 싫어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대상이든 싫어하는 대상이든 일어났을 때 모든 걸 다 우백가로 볼 수가 있고 이걸 성자의 오신통이라고 해요. 뭐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건 아무 관련이 없죠. 보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견해에 있어서 자유자재가 된 거예요. 관념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 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다. 일어날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그 조건들 일어날 조건이 사라지면은 사라지는 거다. 예, 그렇게. 그 견해만 바뀌어요. 견해만. 그 견해도 보면 견자가 볼견자잖아요. 또 여기서 또 빠싸나 윗빠싸나네. 남방도요. 절에 막 스님들한테 막 어디 영험한 스님이라고 하면은 막 로또 번호 물어보러 와요. 더 심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그런 데서 이제 전 상이 깨졌죠. 아, 이게 남방이라고 다 뭐 수승하고 그런 게 아니구나. 수승하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 가사 색깔이나 사는 곳이랑. 깐깐했다고 했잖아요. 막 탁발 나가는데 그 범납 20년 넘은 마하테라랑 같이 탁발을 나가는데 그 스님한테 막 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화나는 마음이. 그때 막 깐깐하니까 좀 막 FM대로 해야 하는데. 아니 이 스님이 탁발만 나가면은 그 제가자들하고 계속 수다를 떠는 거예요. 개울에 보면은 탁발 나갈 때 입 꾹 다물고 말도 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는데 왜 저 스님은 탁발 나가서 맨날 수다 떨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제 나중에 가서 아,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죠. 어리석었구나. 그게 분상을 일으킬 만한 대상도 아닌데 내가 어떤 견해를 딱 내 생각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시시비비하고 일단은 남에 대해서 시시비비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눈이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밖에 걸 본다고 나를 못 보고